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를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커피값 계좌나 이제 미니 포트폴리오 계좌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긴 했었죠.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런 계좌들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여동생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2016년 정도부터 이제 주식을 제가 이제 2016년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철학을 좀 장기 투자와 이렇게 올바르게 투자 패턴을 바꾸면서 이제 여동생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 같은 경우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동생한테 이제 돈을 조금 그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 재테크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동생을 좀 이야기를 해서 여동생 그 계좌를 제가 대신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계좌에 대해서 한번 수익률이나 이런 투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는 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동생 계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투자하게 된 투자 원칙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조금 이제 접근하시고 주식 투자를 배워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좌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여동생 계좌고요. 현재 기준은 이제 원금은 약 4,800만 원 정도입니다. 투자 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고요. 2016년 10월이니까 그냥 2017년은 2016년은 제외를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외를 하고 계산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제 4년이죠. 4년이고 2016년과 지금 한 두세 달 지났으니까 한 4년 6개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금이 4,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10월에 시작할 때부터 4,800만 원이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400만 원으로 소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피값 계좌 같은 경우는 매달 30만 원씩 입금하죠. 근데 그리고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달 이제 얼마씩 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여동생 계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동생이 자유롭게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쓸 거 쓰고 저축도 하고 하다가 자기가 좀 여윳돈이 생긴 거나 아니면은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든가 그럴 때마다 특별한 날짜 없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투자 원금이 증가돼서 지금의 이제 원금이 약 4,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여동생도 그냥 그렇게 특정 날짜에 입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마지막 투자금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전에 몇백만 원 정도를 입금해서 원금이었던 약 4,800만 원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계좌의 간략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좀 제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여동생 계좌를 운영할 때 제가 생각한 종목의 투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방치형 투자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포트폴리오라 여러 가지 회사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동생 계좌를 운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동생도 자기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맡기고 어떻게 보면 배운다는 생각으로 재테크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신경을 안 쓰고요. 여동생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계좌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방치형 투자,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쓸 수 없는 계좌니까 조금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 이상의 배당금으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률 확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때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을 그렇게 선택하진 않았지만 우량주들은 대부분 2% 이상의 배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2% 이상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종목이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최소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찾을 때 이제 방치형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년, 3년 또는 내년에 좋아 보이는 그런 회사들을 고르기보다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이 회사를 살 때 비싼지 싼지 이런 것보다는 10년 후에 확실히 지금보다 좋아질 회사 그런 것들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투자할 종목들을 그렇게 이제 2016년, 17년 정도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한 후에 큰 종목 교체 없이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016년, 17년 정도의 종목을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15종목, 20종목을 했다면 현재도 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교체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3배, 2배 이렇게 수익이 나서 조금 일부 매도한 종목들은 있지만요. 대부분 다 종목 교체 없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할 돈이 매달 들어오거나 분기별로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동생이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꿍돈이 생긴다든가 상여금을 받았다든가 또는 이직해서 퇴직금을 줬다든가 그럴 때 이제 갑작스럽게 200만 원, 300만 원 또 많을 때는 한 500만 원씩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을 15개 정도, 20개 정도 선별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투자할 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냥 이 15종목들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만 매수한 건 아니고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서 매수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골고루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계좌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한번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보시면 2016년 10월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424만 원 요 정도 이렇게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대충 이게 한 3%, 2016년에는 플러스 3% 정도의 수익률로 끝났을 것 같고요. 왜냐면 10월에 마이너스 2%, 11월에 마이너스 1%였다가 12월에 이제 한 5%였으니까 마이너스 2, 3% 정도로 끝난 걸로 볼 수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12.5%의 수익률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 맨 밑에 이익률 보시면 마이너스 2%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를 보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3.57%죠. 이제 요 정도의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이었죠.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2.36%로 이제 수익률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투자금이 입금된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는 투자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 3월에 이제 만약에 여동생이 조금 투자금을 더 원금을 조금 이제 입금을 해줬으면 더 수익률이 좋았을 뻔 했는데 아마 이제 요때 2019년 정도 요때 아마 투자금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2020년 정도의 투자금이 이제 들어오지 않아서 좀 수익률을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2021년 현재 투자 수익률은 3.51%입니다. 밑에 보시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16년 10월부터 2021년까지의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의 이익률을 보시면 65.49%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월 초나 중순까지만 해도 거의 70% 정도를 넘는 이제 수익률이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좀 깎아 먹은 게 65%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손익은 대략적으로 이제 한 4년 동안 한 3,20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서도 이렇게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요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뭐 투자를 배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안타깝거나 뭐 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헛수고가 될 만한 이제 공부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좀 이렇게 여동생 계좌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투자를 접근하실 때 뭔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여동생 계좌를 매수를 할 때 물론 저도 이제 뭐 제 본 계좌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올려드렸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때 2차 전지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조금 지금도 담고 있고 뭐 그런데 뭐 지금 담고 있는 거지 제 본 계좌도 그렇고 지금 물론 이제 여동생 계좌도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 본 계좌에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최근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한 3, 4년 동안은 뭐 이게 뭐 주도주라고 해서 꼭 그런 주도주를 담고 그런 것들을 뭐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주도주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걸 전혀 없었고 뭐 이렇게 뭐 타이밍을 노린다든가 또는 뭐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니까 이게 너무 하락을 했으니까 돈을 더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 여기서 보내드리는 뭐 1, 2, 3, 4, 5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왜냐하면 뭐 저도 신경을 많이 쓸 수 없고 이제 여동생 본인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우량해 보이는 종목 15개, 20개를 정한 다음에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뭐 그 종목들 중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조금 더 사고 왜냐면 처음에 15종목을 고를 때 그냥 장기적으로 10년 후에는 좋아질 종목을 샀으니까 뭐 많이 떨어진 걸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어차피 10년 후에 다 괜찮아질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뭐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뭐 여동생도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런 계좌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4년 정도 투자를 해서 뭐 70%뭐 고작 3,20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금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라고 하고 이제 아무도 저도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2020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만 조금 이제 투자금이 더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동생이 조금 입금을 조금 이제 분기 단위라도 조금 입금을 해줬으면 수익률이 아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이제 불특정하게 들어오고 2020년 많이 하락했을 때도 전혀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이제 하락장도 못 살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안 좋은 상황은 다 갖다 넣은 거죠. 투자금이 들어오지 뭐 하락할 때 투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이제 신경을 써서 타이밍을 봐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모든 악조건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한 60, 70%는 되거든요. 4년 동안 60, 70% 정도는 되니까 뭐 1년에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거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여기 보시면 65%, 70% 정도니까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움직임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뭐 무협지 같은 것들을 보거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무술이 너무 난잡하다? 무술이 이렇게 묵직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권투라고 해서 뭐 손을 뻗어야 되냐면 묵직묵직한 한 방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조금 평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다들 이제 투자하시는 거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다 배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채권도 그렇고 뭐 금리 뭐 이렇게 뭐 지금의 주도주 그다음에 미국의 동향 뭐 코스피의 동향 연기금의 동향 공매도 영향 뭐 그러니까 좀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하셔도 좀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발빠른 매매나 똑똑한 매매 또는 이제 뭐 아주 영악한 뭐 포트폴리오 교체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 수익률은 나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엄청난 교체나 뭐 타이밍을 재는 거 뭐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나 해외 증시 등을 체크하셔서 뭐 이렇게 4년 동안 뭐 200%, 300%의 수익률을 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또 그런 분들의 매매 패턴을 또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뭐 투자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뭐 가정주부라던가 이제 학생이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직장인이라도 조금 이제 너무 그렇게 뭐 하루하루의 주식 동향이나 또 너무 많은 것들에 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이제 메리츠자산운용의 조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책 읽으면서 공부하시고 이 회사가 뭐 좋아 보이네 하면 이렇게 조금씩 그냥 주식들을 모아갈 수 있고 좀 이렇게 평온하게 주식 투자를 하셔도 이 정도 수익률은 그냥 나오거든요. 저 60에서 70% 정도 수익률은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좌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더 썼으면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에도 뭐 저도 이제 그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여동생한테 돈을 뭐 여윳돈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수익률은 나옵니다. 근데 뭐 꼭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수익률이 안 나와서 뭐 30%, 4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어차피 은행에 4년 동안 넣어놨으면은 8% 아니면 뭐 많아봐야 12% 아니겠습니까? 3%씩 해줘도 12%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해서 뭐 4년에서 뭐 3, 40%의 수익률만 거둬도 뭐 좀 이제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그 주식을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솔직히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뭐 장단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된다든가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든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면 신흥국 증시가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막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뭐 이러한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조금 살펴보니까 그것들이 뭐 중요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인이 투자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과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알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분이나 또는 대학생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과연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요새 이제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제가 이제 뭐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말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차트나 이런 것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2016년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여동생 계좌를 시작할 때가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뭐 조니 대표님이나 박영옥 대표님이나 제 투자를 돌아보면서 그때 이제 투자가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뭐 이게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제 블로그 이웃분들이나 또는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저도 시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이제 시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그러한 것들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영향이 거의 없을 뿐더러, 영향이 있다고 해도 뭐 우리 회사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 버는 것과 미국의 뭐 장단기나 뭐 이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해도 개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정도의 개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 이제 되게 많은 요리사분들이 계시죠. 셰프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요리에 대해서 탁월해야 되고, 요리에 대한 뭐 어떤 음식에 대한 철학이나 또 음식에 대한 원리, 또 이 음식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또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로 쓰는 뭐 고기나 뭐 향신료나 이런 거에 대한 특징, 또는 이제 뭐 고기를 구울 때 온도에 따른 뭐 이런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겠죠. 셰프시니까 다 아셔야겠는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뭐 밥 해 먹고 뭐 토스트 해 먹고 이러는데, 우리가 뭐 라면에 들어가는 거에 뭐 성분을 알아야 되고, 또 라면을 뭐 4분을 끓여서 먹든 3분을 끓여서 먹든 5분을 끓여서 먹든 그게 이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덜 끓일 수도 있고, 이제 퍼진 면을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더 끓여서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회사의 뭐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개인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떤 회사를 그렇게 뭐 어떤 회사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재무제표도 공부하고 이 회사의 뭐 공장 가동률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회사는 뭐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아도 투자를 정하고 싶으면 분할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작게 하고 조금씩 모아가면 되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굳이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진짜 뭐 이제 뭐 애널리스트처럼 과연 그렇게 알아야 될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도 말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나 자기가 알만한 종목들을 갖고 자기가 아는 종목에 투자하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뭐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 철학에 대해서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개인이 투자를 할 때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투자를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된 투자 뭐 철학이나 뭐 어떤 것들이 과연 그럼 진짜 뭐 어떤 종목들을 고르고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